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형별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벌써 네 번째. 자, 우리 네 번째 시간은 요지 추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지 추론은요, 일단 요지가 뭔지 좀 아셔야 돼요. 뭔가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을 할 때, 혹은 글을 썼어. 자, 여러분들이 글을 막 장황하게 써서 교수님,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교수님이 아니겠네. 선생님한테 딱 드렸어요. 장황한 글을 써서 선생님한테 딱 드렸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요지가 뭔데? 이렇게 말할 때 그 요지입니다. 글의 요지가 뭔데 할 때 그 요지라는 건요. 이 글의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뭔데? 핵심 문장이 뭔데? 이 말이죠. 요지는 요가 중요할 요고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긴할 요. 그래서 요긴하다, 중요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중요한, 그리고 여기는 뜻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뜻. 이 글에서 담긴 중요한 뜻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장. 글쓴이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글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주장과 사실 요지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주제라던가 제목이랑 이게 각각 조금씩은 다르지만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 문장을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도 그냥 핵심 문장이지만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는 핵심 문장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요지가 뭐라고요? 핵심 문장이에요. 그래서 필자가, 즉 글 쓰는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주장이잖아요. 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런 내용을, 그런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해당 지문의 중심 내용을 잘 요약한 것으로 고르시면 돼요. 요지, 요약. 알았죠? 아예 그냥 그 지문에 있는 문장 하나 뚝 띄어서 그대로 적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진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 중심 내용을 중심 문장을 최대한 찾으시고요. 그 문장과 제일 가깝게 쓴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지문 속에서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유형 공략법을 살펴봐야겠죠. 1번. 지문의 흐름을 파악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문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죠? 그냥 한마디로 글의 흐름 파악하는 거라 그랬죠. 글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뭐 우리 이렇게 도입이 있고 그리고 막 본론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도입을 한다는 거는 어떤 핵심어가 나올 수 있죠. 핵심어가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핵심 문장들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핵심 문장이 나오거나 그리고 여기서 뭐 결론에서 한 번 더 핵심 문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결론에서 핵심 문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글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글의 흐름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는 게 뭐라 그랬죠? 접속사라 그랬습니다. 연결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도입이 나왔다. 근데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끝에 however이 들어간다 하면 however 뒷문장이 중요한데 이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이 일관된 문장으로 흘러간다. 일관된 얘기를 흘러가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핵심 문장을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사 그리고 강조 표현이라는 게 뭐가 있었죠, 여러분? 중요한이라고 하는 important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it is clear that 이런 것도 중요한 표현이 될 수도 있었고요. 막 essential, necessary 이런 단어도 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강조 표현이니까 key라고 하는 단어도 될 수가 있고 너무나 많았죠, 그죠? 그래서 그 강조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사와 강조 표현을 우리가 미리 암기해 두시면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단순히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 담아두고 난 다음에 지문은 주제문 그리고 핵심 문장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가 핵심 문장에서 얘랑 제일 비슷한 거 골라야 돼 라는 걸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지의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주장을 풀었을 때랑 똑같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지, 너무나 포괄적인 거죠.
아니면 너무나 지엽적인 거, 딱 한두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선택해서 고르는 경우 많으니까 이 매력적인 오답을 애초에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정답을 걸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지가 지문의 중심 내용 및 전체 내용을 잘 반영해야 되니까 쌤이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정답을 골랐어. 정답이 3번이야. 난 3번 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3번을 가지고 다시 위를 살짝 살펴봤을 때 아, 그러네.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네 하면 3번이 정답일 거라고요. 얘는 점검차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장한다 혹은 내용을 강조한다는 표현이 뭐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봤던 건데, 예, 계속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빈칸이든 어려운 주제 제목 다 풀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당위, 뜻 뭐라고요? 해야 한다. must, have to, ought to, should 다 돼요. 자, 강도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장, 의견이 있습니다. 요거는 안 나왔던 거니까 체킹을 해볼까요? 자, 대놓고 내 의견은 이라고 말하고, 필자가 자신의 의견에는 띠리리리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거기도 핵심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예요? 내 의견이다 해서 in my opinion 이라고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내 생각에는 난 그렇게 믿어. I think, I believe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여기 I think, I believe 나는 I insist, 나 주장해 I feel, 나는 이렇게 느껴. 주장, 의견에 이런 단어들이 단순히 우리가 얘가 중요하다라고 체킹을 하지 못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죠. 그치? I think, 나 생각해.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다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다는 거? 필자의 생각이네. 필자의 생각은 그게 담기면 그게 핵심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 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as for me, 나에게는, 내 생각에는 이거죠. 자, 제안 권유, 요건 했습니다. 우리 제안하다. I suggest라고 쓸 수도 있고요. 자, had better를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 It's good to 동사 원형. 요 동사 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이것도 제안 권유입니다. 자, 필요, 중요. 자, 우리 뭐뭐 해야 한다. 필수적이다. 이 동작 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 동작이 중요하다 해서 necessary, important, need 자체를 단어를 알아두시면 꼭 이런 구문이 아니더라도 이 단어들이 들어가면 중요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았지? 자, 두 번째입니다. 연결사랑 중요 표현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이것도 봤던 거, 네, 봤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역접, 대조, however 있는 거 있죠? 자, 이런 문장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지문이 있어. 지문이 이렇게 상중하로 나뉘면 상 쪽에 한 문장, 한두 문장 나오고 바로 however이 나온다. 그러면 however 앞보단 그 뒤가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럴 때는 however이 있는 문장이 핵심 문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살펴보실 때 공부하실 때요. 단순히 문제 풀기 위해서 직독직해 혹은 해석하시고 정답 고르고 끝이 아니라 쌤은 항상 우리 제자들에게 시키거든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글의 흐름 파악하는 게 뭐냐면 글 쓰니까 이 글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전개 구조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확실히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요? 앞에 어떤 특정 통념을 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더라? 그럼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더라 하는 그 B 뒤에 있는 내용들로 계속 구성하게 될 겁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도 however에 있는 문장과 일관적이라고 하면 이런 걸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역접, however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but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instead도 대신에라고 하는 건 A 안 하고 대신에 B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B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돼요. 오히려라는 단어 왜 중요해요? A보다는 오히려 B가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히려라는 단어는 그 뒷부분이 중요할 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역접, 대조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양보입니다. 양보는 쌤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뭐뭐 하더라도 도로 끝나면 돼요. 비록 뭐뭐 일지라도 하더라도 도 이렇게. 근데 얘들아 그것은 자, 얼도를 한번 볼까요?
although 주어, 동사, 컴마 주동 이렇게 나오면 얘가 들어가 있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비록 비가 오더라도 나는 소풍을 갈 거야. 그럼 어디가 중요해요? 소풍을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죠? 비가 오지만 원래 비가 오면 안 나가야 되거든요. 소풍 안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관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반전이 있죠. 그럼 그 반전은 약간 여기 보이는 역적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얘들아 요약도 볼게요. 요약은 대부분 어디서 할까요? 맨 첫 번째부터 요약을 하진 않아요. 정말 우리가 고3이 되면은 모의고사에서 한 문장인데 그게 막 3줄, 4줄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고1, 2 친구들은 벌써부터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인데 막 3, 4줄이 됐다고 쳐와. 그럼 얘들아,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바로 요약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본론과 결론 쪽에 지금 중하위 이렇게 중하반부 쪽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후반부에서 나온다고 중후반부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여기도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요약하는 거 말 그대로 요약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요지가 뭐라고 그랬죠? 요지 중요한 뜻, 중요한 핵심 문장, 그래 요약 이라고 했으니까 요약 부분을 보셔야 된다. 자, 재진술은 뭐라고요? 즉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됐어요?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I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체가 라틴어라서 라틴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얘 그냥 뜻이 자체가 즉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강조라는 건 뭐예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단어를 외워요. especially, 특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문에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특히가 나오면 특히 뭐뭐하다 하고 감정이 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런 단순 해석이 아니라 항상 글을 읽으실 때 필자가 내가 필자가 됐다 생각하시고 내가 필자로서 글을 쓸 때 특히라고 하면 내가 특히라고 하면 여기는 특별히 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거기 한 문장을 더 보셔야 돼요. 지문이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especially가 딱 들어갔다? 그럼 거기 있는 문장이 핵심 문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장을 토대로 정답을 고르는 게 훨씬 더 다른 문장을 보고서 고르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알았지?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 중요해요. 자, 조건이라는 건 뭡니까? if, 만약 뭐뭐라면, 일단, once가 한 번 말고 일단 뭐뭐 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자, otherwise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 자,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앞에 주장에서도 했었는데 여기 또 요지에서 나오네? 2번 나오는데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겨우려면 외워야 지겨운 겁니다. 똑같은 거 봤다고 했을 때 중요하니까 또 썼구나, 반복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그 마지막 볼까요? 요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 2가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과 요 부분이 만약에 내가 읽는 지문에서 나왔다? 여기를 중심으로 핵심 문장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트레이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요, 요지 추론 대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의 22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요지, 이 긴 지문에서 핵심 문장을 뽑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요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읽으시면 이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분명히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는 한글이거든요. 그럼 한글을 보기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뭘까? 이 긴 지문에 한 번씩은 좀 언급된 보기 어휘들이 있어요. 뭐 5개가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게 한 번씩 언급이 됐다면 그 중에서 헷갈리는 거죠. 1번도 3번, 4번도 5번도 다 한 번씩 나왔던 내용인데 그럼 요 중에 뭐지? 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핵심 문장을 찾는 것을 포인트로 두셔야 되겠고요. 자, 지문이 길죠? 우리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한 대로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지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가봅니다. 자, 환경적 위험이 있어요.
환경적 위험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그리고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자, 근데 뭐와 함께? 자, 인간의 행동과 함께. 자, 인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노출을 허락하거나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행동과 함께 이 환경적 위험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 핵심 어휘를 잡는다면 환경적 위험이라고 할게요. 환경적인 위험을 얘기하고 있구나. 자, 여기 보시면 일부 환경적인 contaminant가 뭐냐면 오염 물질입니다. 오염 물질? 그것이 바로 환경적인 위험이겠죠. 자, 얘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반복된 어구나 비슷한 어구가 나오면 그런 것도 체킹하시는 거 도움이 되거든요. 앞에 있는 문장에서 내가 요 부분이 이 부분과 좀 비슷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뒤에서 뭘 할 거냐면 문장 삽입에 관한 유형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앞, 뒤를 뭘로 인해서 연결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긴 지문에서는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환경적인 일단 오염물질은 어려워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적인 오염물질을 왜 피하기가 어렵지? 환경적인 물질이 뭔데? 자, 여기 보시면 오염된 공기에서 숨 쉬는 거. 오염된 공기 숨 쉬는 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죠. 또 보시면 화학적으로 오염된 우리 이 식수를 마시는 것. 이미 오염됐어. 환경적으로 오염이 됐어. 아니, 화학적으로 오염됐어. 근데 그 우리 식수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공공장소죠. 공공장소에서 소음.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 물질인데 이 환경 오염 물질을 못 피하는구나. 피할 수가 없을 수 있다. 자, 그럼 그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환경에서. 근데 여러분, 자, 이런 환경에서 피하기가 어렵고 또 어때요? 노출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involuntary라고 하시면 involuntary는요, 사람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단어로 한번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may require social action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require, 여기 체킹. 요 문장 중요하네? 핵심 문장 포인트 집어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감소입니다. 이런 요소가 어떤 요소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위험 요소가 되겠죠. 이거를 감소해 또는 제거해 하는 것이 자,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은 뭐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봐봐요. 주어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해? 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필요하대요. 얘를 필요로 하대요. 그럼 얘들아 뭐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하죠. 필요로 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게 핵심 문장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어휘를 찾는다 하면 require 뒤에 있는 문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행동을 우리는 잡아줘야 돼요. 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동이 뭔데? 그건 바로 such as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대중의 인식 이런 게 사회적인 행동이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사회적인 인식이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공중보건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더 가볼게요. 자, 많은 나라에서 나라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절이라는 사실이 자, 여러분 대절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볼게요. 대절의 사실이 어떻게 느껴져요? To be more. 자, 더 도덕적으로 선생님 이 egregious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여기 밑에 나옵니다. egregious가 뭐예요? 몹시 매우 나쁨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냥 내려볼게요. 자, 대절의 사실이 있어요. 얘가 느껴져요. 더 도덕적으로 매우 나쁘게 느껴집니다. 정말 나쁘다. 대절은 정말 나빠. 뭐보다? 위험보다. 어떤 위험? 피해질 수 있는, 즉 피할 수 있는 위험보다 이런 띠리리한 위험의 사실이 더 나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쓴이는 어떤 사실을 정말 나빠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매우 나쁘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보시면 일부 환경적인 위험, 또 환경적 위험 나오죠? 이것도 핵심 어휘입니다. 자, 환경적인 위험이 어려워. 또 뭐 피하기가 어렵대. 자, 어떤 수준에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여러분, 개인 수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개인이라는 건 나 혼자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나만 피하면 돼요. 근데 개인 수준에서는 피하기가 어렵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환경적 위험을. 피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수준에서 행동이 필요로 한다.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정답을 고를 때는 요거를 기점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밑에 읽어보기는 할 건데요. 이미 핵심 이 문장을 찾았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바로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 3, 4, 5번 있죠? 가볼게요. 1번.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그렇지. 자,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유해 환경 요인. 자, 환경적인 위험 물질이죠. 그죠? 그 요인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와야 돼?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답 1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개인은 못 피해. 그러니까 사회적인 대응이 들어와야 돼. 이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봐봐요. 환경오염. 환경오염 괜찮아. 근데 그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라. 이런 말 안 나오죠. 요거는 그냥 쉽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그래 봐. 식수를 먹는데 막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오염된 식수 먹는 것도 안 좋고 막 소음 듣는 것도 안 좋지. 그런 게 이런 건강 해치는 행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 이상의 조치가 요구된다. 자, 도덕적 비난 이상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런 얘기 나오나요? 생각해봐요. 잠시 생각해봅니다. 도덕적인 비난 이상. 이건 잘못됐어. 그거 이상의 엄벌을 처해야 된다.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범칙금이라던가 어떤 형을 내린다던가 형벌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지언정 얘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한 문장 읽고 이걸 바로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지우는 게 쉬워질 수 있는데 이걸 보고서 이게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4번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문제가 나오긴 했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해야 됩니다. 1번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3번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나오나요? 자, 예방이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게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보다는 뭐가 중요했죠? 개인이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피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좀 대처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대기오염. 그 많은 것 중에 대기오염이 아주 살짝 들어갔죠. 얘는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너무 일반적인 보기가 되고 여기는 너무 지엽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 오염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골랐을 때 정답 몇 번 돼요?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고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요렇게 보면 환경오염 들어가 있고 다수의 건강 해치는 그치. 도덕 그래 요거 매우 나쁘다. 도덕적으로 매우 나쁘다 그랬거든. 이렇게 단어 하나를 넣었을 때 뭔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환경오염을 해결하려면 그치 예방 중요하지. 예방 중요하지로 끝나는 순간 4번 고를 거거든요. 이건 핵심 문장을 고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아까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에 대기오염 이것도 나왔으니까 또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인접 국가들 요것도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아까 in many countries였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그럼 우리가 확실히 핵심 문장을 통해서 정답이 1번이라는 거를 확인했고요. 그럼 맨 마지막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이 하나입니다. 이 동사원형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이거밖에. 그래서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자, 마실 수밖에 없어요.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 또는 또 한 번 더 동명사 1, 동명사입니다. 자, 강요받는 겁니다. 자, 수동적으로 어떻게? 숨 쉬라고. 어디에서? 담배 냄새가 있는 곳에서 숨 쉬라고. 강요받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격분하게 한답니다.
누구를? 사람들을. 여러분 격분하죠, 그죠? 왜? 이런 것들 내가 원치 않는 건데, 피할 수가 없는 건데, 피할 수 없고 강요받으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뭐보다? 개인의 선택보다요. 담배를 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개인적인 선택 말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들에 강요를 받으면 더 화가 나게 된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조금의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셨어요? 그것도 괜찮죠. may require도 있고 important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문맥상 살펴보면은 이 요소들이 뭐예요? 위에 있었던 그런 환경적으로 해치는 위험 요소죠. 근데 이런 요소들이 중요해요. 뭐 할 때 중요해요? 사람이 생각하고 고려할 때요. 자, 위험 감소가의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건 뭐예요? 위험 감소 변화. 위험 감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생각할 때 이런 요인들은 중요합니다. 해서 끝나죠. 사실 여기서 이 내용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요거보다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라? 지금 우리가 형광펜에 쳐져 있는 여기 may require가 요 문장에서 우리는 쉽게 핵심 문장을 골라 정답을 1번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모의고사 한 두세 지문으로 한번 연습을 직접 해보시면서 중요한 핵심 어휘 찾아보세요.